안녕. 엄마, 아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지니의 북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은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영상을 여러 개 찍고 있어요. 지니 아줌마가 요즘 봄이 되어서요. 너무너무 바빠요. 잠깐만요, 여러분. 옥수수물이에요. 맛있어요. 왜 바쁘냐 하면은요. 여기 캐나다 밴쿠버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요. 겨울 내내.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집안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창문도 잘 안 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니 아줌마는 자주 열지만 그래서 좀 어스러스 춥고 막 그런 겨울을 보내기 때문에 다들 움츠려 있다가 뭐 집안일 같은 것도 적게 하고 좀 움츠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햇볕이 쫙 나는 멋진 밴쿠버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지니 아줌마가 막 창문 다 열고요. 바람을 막 이렇게 양쪽으로 먼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양쪽으로 바람을 통과시키면서 이불을 모두 다 뜯어내고요. 침구류를 정리를 하고 묵어있던 먼지들을 모두 막 틀어내고요. 이렇게 발칵 집을 뒤집는 그런 작업을 한 2주를 했는 것 같아요. 2주를 하고 또 이렇게 친구류도 새로 장만하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너무 많고 바깥에도 할 일이 많고 화단도 가꾸고 막 이러느라고 또 지니 아줌마 볼일도 봐야 되겠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막 이래서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바쁜 시간 와중에 여러 가지 장고장 난 것도 정리하고 자동차도 고치고 이렇게 봄맞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이 책들을 많이 못 읽어줘서 미안해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책을 계속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지니 아줌마가 올해 트렌드는 퍼플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퍼플 입고 나왔어요. 퍼플이, 지니 아줌마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퍼플 계열별로 다 있거든요. 저는 색깔이. 그래서, 지니 아줌마가 참 좋아하는 퍼플을 배경으로 하는 심술꾸러기 까꾸 데리고 왔어요. 심술꾸러기 까꾸 한번 만나볼까요? 심술꾸러기 까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이 동화에서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 들어가 봐요. 네. 친구들 새학기를 맞고 또 캐나다 밴쿠버는 여기는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지니 아줌마가 어제 나가 보니까 바닷가에도 친구들이 막 나와가지고는요. 그 쌩쌩 부는 찬바람이 부는데도 막 반팔을 입고 모래놀이를 하고 또 조개도 캐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즐겁게 노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멍멍이들이 너무 신나해요. 걔 내내 집에만 엄마 아빠랑 있다가 친구들이 봄방학을 하니까 막 친구들이 놀아주니까 막 멍멍이들이 너무 신나하는 그런 지금 캐나다의 밴쿠버의 장면들이에요. 지니 아줌마가 자꾸 보는 이유는 뭔가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지금 심수꾸러기 까꾸를 만나러 갑시다. 네, 생산기차 탔지요. 여기 꼬꼬가 있네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일으키는 이야기인데요. 어머, 이거 보세요. 알을 많이 나눴죠? 자, 이 그림 기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피카소 느낌 나는 조금 특이한 기법이죠. 자, 첫 장면 이렇고요. 자, 가볼게요. 심술꾸러기 까꾸. 심술꾸러기 까꾸는 누가 지었을까요? 한번 작가를 만나러 가볼게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닭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닭을 길렀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닭만을 다룬 큰 책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닭을 골랐어요. 코니시, 안달루시안, 코친, 레그혼, 브라마, 로드아일랜드, 햄퍼셔,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그 외의 종을 골랐습니다. 지니 아줌마씨 모니터를 보고 읽어주니까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해하고, 우리는 프랑스 양계협회에서 추천한 양계업자에게 그 일들을 주문해서 품게 했습니다. 보이죠? 부화하는 날은 언제나 축제 분위기였고, 부화가 뭔 줄 알아요, 친구들? 부화가 뭐냐면은요, 알을 이렇게 꼬꼬가 알을 놓으면 그걸 따뜻하게 해서 뿅아리가 푹 나오는 그게 부화예요. 네. 부화하는 날은 언제나 축제 분위기였고, 몸을 구부려 둥지만을 살피며 촉촉하게 알을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밌겠다. 편집자들로부터 어린이용 동화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난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때 만든 건가 봐요. 나는 그 부탁을 계기로 심수꾸러기 까꾸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부화하고 알을 사랑하는 달걀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관찰하다가 우리 월트 디즈니도 그 쥐를 관찰하다가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막 나잖아요. 그처럼 달걀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렇게 동화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동화일까요? 농장에 하얀 암탉 꼬꼬드가 귀여운 알을 2개 낳았습니다. 하얀 암탉이 꼬꼬드래요. 꼬꼬드. 이름도 참 이쁘다. 자, 이 작은 글자들은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네. 자, 첫 번째 알은 흰색이었는데 종탑 위의 눈처럼 하얗습니다. 첫 번째 알은 예로부터 닭을 일컫는 말에 따라 꼬꼬라 불렀지요. 두 번째 알은 껍질이 얇은 유리처럼, 껍질이 얇은 유리처럼이래요. 얇은 유리처럼, 네. 얇은 유리처럼 맑게 빛나는 아름다운 분홍색이었어요. 어머! 그 알은 거꾸라고 불렀어요. 분홍색 알도 있나 봐요. 그 알은 거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하얀 암탉의 두 번째 알에게 잘 어울리는 너무 귀여운 이름이랍니다. 자, 꼬꼬드와 거꾸 귀여운, 자, 이름을 까꾸가 아니고 까꾸. 네, 꼬꼬드와 까꾸.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심술꾸러기 까꾸예요. 네, 이 정도에도 보이긴 보이겠네. 근데 지니 아줌마가 눈이 나빠서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네, 그래서 꼬꼬드와 까꾸가요. 꼬꼬드,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우니까 꼬꼬드라고 하고 두 번째는 까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알 좀 보세요. 화이트와 핑크는 정말 잘 어울리죠. 그 진주 보면 화이트 진주랑 꼭 진주 같아요. 화이트 진주랑 핑크 분홍색 진주 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보석 같은 알 2개가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표현을, 닭장을 보면서, 알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닭장의 모든 닭들이 꼬꼬드가 난 알을 보러 왔어요. 네. 빨간 수탉 클레르는 어떻게 예쁜 알을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예쁜 알 처음 본대요. 이렇게 예쁜 알은 처음 봐! 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목에 깃이 빠지고, 목에 깃이 다 빠졌대요. 목에 깃이 빠지고, 네, 볕이 뭐냐면요.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저 빨간 게 볕이에요. 볕이 늘어진 까만색의 늙은 암탉, 꼬끼드는, 자, 만약 자기가 21일 동안 까꾸를
자신의 둥지에 조용히 품는다면 욕심도 많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아리가 태어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너무 탐나니까요. 알 2개를 두고는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있잖아. 내가 갖고 가서 품으면 너무나 멋진 병아리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해서 알을 가져가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모여서 다들 알 감상하느라 야단이에요. 꼬꼬드는 소중한 2개의 알을 아주 정성스럽게 품었습니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꼬꼬드는 하루 종일 알을 품었어요. 농장 주인 디미의 부인이 준 나달을 먹을 때와 가까운 시냇가로 물을 마시러 갈 때만 빼고요. 꼬꼬드는 소중한 2개의 알을 품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는 깃털을 바람에 날리며 곧장 꼬꼬와 까꾸 엄마 이름은 꼬꼬드 알 하나 이름은 꼬꼬와 까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물 먹고 이렇게 나달 먹는 거 외에는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꼬꼬들이 많잖아요. 아까부터 욕심내는. 꼬꼬드는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소중한 2개의 알을 몸을 조심하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했어요. 얌전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둥지 것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고 특히 달걀의 못된 요술쟁이 꼬끄톰이 너희들을 괴롭힐지도 모른단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랑 같아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여기 가장자리로 나가다가 알이 떨어지면 깨져요. 그리고 나쁜 친구가 와서 너희를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절대 가장자리 가지 말고 가운데 딱 있어라 라고 말하고는 움직이곤 했답니다. 그런데 알 2개가 이렇게 있죠. 이쁘죠. 꼬꼬는 엄마가 없는 동안에 노란 집 위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착하네. 꼬꼬는 아름답고 착한 알이었어요. 말도 잘 듣고 조용하고 까꾸가 머리를 부딪혀서 대들지 않았어요. 꼭 이렇게 남매나 형제간에 보면 한 사람이 장난꾸러기죠. 왜냐하면 까꾸는 심술이 많은 알이었기 때문이에요. 까꾸는 꼬꼬와 둘만 있으면 장난을 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까꾸는 꼬꼬를 나쁘게 헐뜯어 말하기도 했어요. 자, 꼬꼬는 너무나도 심성이 착하고요. 착한 닭이고요. 까꾸는 이름부터 까꾸죠. 까꾸는 심술꾸러기에다가 욕심쟁이에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거나 아무도 없으면 까꾸가요. 꼬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지니 아줌마도 어릴 때 2을 키웠는데요. 엄마 앞에서는 너무 착한데 엄마가 없기만 하면 장난꾸러기가요.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는요. 자꾸 한 친구를 괴롭혀요. 동생을. 그래서 엄마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노는 시간보다 부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 하고 부르고. 근데 가서 이렇게 해결해주면 좀 조용하긴 한데 자꾸 해결해주면 안 된답니다. 그냥 2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다시는 부르지 않아요. 근데 계속 부를 때마다 달려가서 왜 그래? 라고 말하면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요. 피곤해요, 엄마가.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몰라요. 2이 알아서 협약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까꾸는 계속 괴롭히고 꼬꼬는요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형제니까 이렇게 남매니까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착한 꼬꼬 심술꾸러기 까꾸 가끔은 꼬꼬 위에 똑바로 서 있다가 꼬꼬가 깜짝 놀라도록 아래로 떨어졌어요. 까꾸 정말 너무 심술꾸러기다. 저거 좀 보세요. 이 알 위에
저기 알 위에 서 있죠. 저러다가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주로 보면 저렇게 꾸러기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긴 해요. 한 번은 까꾸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 나갔다 오자. 닭장이 보이는 곳까지만 나갔다가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오는 거야. 싫어. 꼬꼬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병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까꾸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알은 둥지에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착한 꼬꼬는 꼭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까꾸는 나가자고 계속 꼬드겨 댔어요. 나가자. 한 번만 나가보자. 응?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까꾸가 탈출했어요. 둥지를 탈출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까꾸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나 고운 연분홍색 껍질 때문에 찡그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나다를 쪼아 먹은 후에 꼬꼬드가 시냇가에 가자 까꾸는 나가고 싶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난 잠깐 나갈 거야. 까꾸는 말했어요. 결심했어요. 꼬꼬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까꾸는 둥지 밑으로 살그머니 미끄러져서 내려갔어요. 이거 좀 보세요. 내려오죠? 안 돼. 저 위에 하얀 알 꼬꼬가요. 착한 알이요. 안 돼. 내려가지 마. 안 돼. 안 돼. 깨져. 거기 있어. 라고 했는데요. 까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니야, 난 꼭 나가볼 거야. 라고 나갔어요. 난 결심했어. 난 잠깐 나갈 거야. 이렇게 크게 써놨죠. 난 잠깐 나갈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엄마는 몰래 막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리 와, 겁쟁이야. 이렇게 동화에서 글자가 크게 나오면 소리를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리 와, 겁쟁이야. 까꾸가 꼬꼬에게 소리쳤어요. 여기는 아름다운 노란 태양이 있고 따뜻해서 내 껍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햇볕을 쫙 받으면서 이거 보세요. 햇볕 쫙 받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착한 꼬꼬도 내려가고 싶었지만 자, 글자를 보여줄게요. 엄마의 말을 생각하고 참았어요. 싫어. 꼬꼬가 소리쳤어요. 너도 빨리 돌아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라고 말하고 말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햇볕 쫙 비치는데 저기 보세요. 꼬꼬는 걱정이 되었어요. 까꾸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장면. 다람쥐가 막 뛰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바빠요. 자, 그래서 꼬꼬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왔어요. 누군가가 못된 유수쟁이 꼬꼬똥이 후다닥 닭장 안으로 튀어들어왔어요. 나왔어요. 꼬꼬똥은 커다란 암탉처럼 생겼어요. 큰 며느리 발톱과 구부러진 부리를 갖고 있었고 벼슬 뒤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게다가 목은 잔 솜틀도 없이 뱀처럼 미끈하게 징그러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잡아먹어야겠다 하고는요. 이렇게 욕심내고 있어요, 지금. 까꾸 이제 어떡하려나 몰라요. 그때였어요. 야! 꼬꾸똥은 신소리를 외쳤어요. 까꾸! 야! 꼬꾸똥은 신소리로 외쳤습니다. 까꾸, 나의 아름다운 알아. 결국 넌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불쌍한 까꾸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까꾸는 빨리 둥지 안으로 기어오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분홍색 껍질이 집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도망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꼬꾸똥은 단번에 까꾸를 잡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꼬꾸똥이 꼬꼬꼬꼬꼬꼬꼬 그렸어요. 너는 도망가지 못해. 난 너에게 벌을 주겠다. 어머머머. 까꾸는 부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꼬꾸똥을 바라봤어요. 어머, 이거 어떡하냐. 마귀 할멈 같다고. 이거 좀 보세요.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내려가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요술쟁이님. 요술쟁이라고 해요. 잘못했어요. 꼬꾸똥의 꼬꾸똥에 발을 밀며 까꾸는 흐느껴 울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닭장에 못 든 요술쟁이는 불쌍한 까꾸의 울음소리는 아랑곳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아름다운 분홍색이 아니라 회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처럼 단단해질 거야. 꼬꾸똥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사라졌어요. 어머머머, 요술쟁이네. 꼬꾸똥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마술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핑크처럼 예쁘던 이 알이요, 회색이 되면서 돌로 변한대요. 어머, 일 어떡해. 그리고는 뿅 하고 지니 아줌마가 입은 옷 색깔 어머, 꼬꾸똥이랑 지니 아줌마랑 옷 색깔이 같네. 어머, 꼬꾸똥 같아. 내가 그렇게 하고는 사라졌어요. 풍선 모양으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술쟁이 꼬꾸똥에게 당한 이 회색 까꾸는요, 딱딱하게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타났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알을 주었어요. 자, 읽어줄게요. 모든 일은 꼬꾸똥이 말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까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분홍색을 입고 다른 모든 알과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까꾸는 움직이려고 애를 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농장 주인 아주머니께서 디미의 부인이 지나가자 까꾸를 발견하고 말했어요. 어머나, 알이네. 마침 잘 됐다. 알을 주었어요. 오늘 점심에 오믈렛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디미의 부인은 까꾸를 주어서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자, 부엌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네. 그리고는 디미의 부인은 까꾸를 주어서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디미의 부인은 알을 깨려고 접시것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시가 깨져버렸어요. 이거 좀 보세요. 깨졌죠? 알이 너무 딱딱하고 돌처럼 되니까 접시가 깨졌어요. 디미 아줌마 화났겠다. 그래서 디미의 부인은 깜짝 놀라서 알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싶어서 땅에 떨어뜨려 보았어요. 그런데 깨지기는 그냥 금이 가지도 않았어요. 이건 돌로 된 알이구나. 디미의 부인은 말했어요. 양말 깨밀 때 이걸 써야겠다. 까꾸가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돌로 된 알을 구멍난 양말을 깨밀 때 사용하게 되었어요. 어머, 얼마나 따가울까. 계속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구멍난 양말을 꿰매느라고. 어머.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 꼬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 현명한 꼬꼬는 멋진 병아리가 되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더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친구들. 그래서 꼬꼬는 점점 자라서 금색 깃들을 가진 아주 강한 수탉이 되었어요. 그리고 꼬꼬는 모든 닭장의 알들에게 엄마가 물을 마시러 갈 때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고 심술꾸러기 아름다운 알 까꾸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옛날에 나의 브라더 중에 엄마 말을 안 듣던 까꾸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내 동생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뛰어나갔다가 돌이 되었단다. 너희들도 절대로 엄마가 물 먹으러 가거나 엄마가 없을 때 둥지에서 나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꾸는 알들의 전설이 되었어요. 알들의 전설. 네. 알들 사이에서 딱딱한 알이 둥지를 빠져나가면 딱딱한 알이 된다는 마술에 걸린다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여기 작가가 나오죠. 네, 이 두 분이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읽어줄게요. 누군지. 아주 궁금해요. 자, 글, 프레데릭 다르. 아까 머릿말이 있었죠. 프레데릭 다르가 젊은 기자였을 때 편집자로부터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탄생한 이 작품. 그림은 코랄리 갈리브로. 네, 이분은 지니 아줌마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스위스에서 로잔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랄리 갈리브로는 파리에서 그래픽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작품은 허풍쟁이 알베르였어요. 그 후 사육장 이야기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심술꾸러기 까꾸를 그렸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작가와 훌륭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든 멋진 작품 심술꾸러기 까꾸였어요. 자, 이 퍼플 너무 예쁘죠? 이 색깔 배색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스토리도 좋지만 그림도 참 특이한 기법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잘 그린 창의적인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무조건 예쁘게 그린다고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더 또 기법이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 예쁜 알이 얼마나 멋진 꼬꼬가 삐약이가 태어날 수 있었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엄마 말을 안 듣고 뛰어나갔다가 그만 그렇게 돌이 되는 그런 전설을 남기는 까꾸의 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멋진 꼬꼬가 되도록 해요. 네, 그러면 지니 아줌마는 오늘 동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책을 한번 이 마술 할머니 지니 아줌마랑 어색한 것 같은 이 마술 할머니 이 동화책을 한번 찾아보고요. 저기 도서관에 가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네. 출판사가 달라도 있을 거고, 영어로 된, 캐나다에 사시는 여러분, 영어로 된 원작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나가는 책들이니까 있을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쁜 봄날을 맞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착한 꼬꼬가 되도록 해요. 네. 그리고, 봄이 되면 지니 아줌마가 산책하다 만나는 꼬꼬들을 봤는데요. 봄이 되면 여러분 삐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알에서 깨어난 꼬꼬처럼 착한 알에서 깨어난 예쁜 노란 병아리들이 아마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삐약 하고 줄 서서 다니는 풍경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학교 앞에서 파는 삐약이 말고요. 네, 그런 삐약이들을 또 보면서 여러분 까꾸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삐약이들을 보면 여러분 그림으로 예쁘게 병아리들을 그려서 동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지니 아줌마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동화 보면서 이야기 꾸며보고요. 상상해보고요. 지니 아줌마가 늘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주었는데 글자가 이렇게 큰 책들은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읽으면서 하려고 해요. 네, 조금 목이 아프지만 네, 그렇게 해서 글자도 좀 익혀주는 이렇게 글자도 좀 익혀주는 네, 지니의 북카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쁜 그림 동화 많이 만들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쭉쭉 키우는
봄날 되길 바래요. 새 학기 되세요. 네, 그러면 친구들 안녕. 지니의 북카페였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예쁜 봄날 되세요. 네, 지니의 북카페였어요.